내가 모쏠이다. 연애 시작부터가 난관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밀당의 기술, 연애 잘하는 법, 남자가 좋아하는 말투 이런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해봐도 여전히 불안하고 관계는 항상 입구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이유는 아마 표면적인 기술만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애를 잘하려면 관계를 잘하는 근육, 내면의 근육이 꽤나 단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애 시작이 어려운 분들의 이유, 그리고 처방전까지 같이 나눠볼게요. 자발적으로 연애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다, 이런 사람한테 굳이 연애를 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영상은 연애 너무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작이 안 돼. 그런 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애착과 관련된 요인도 있었고 심리 내적인 요인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다른 큰 한 축은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무슨 연애냐, 일단은 취업부터 하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 난 연애는 포기하겠다. 이런 이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 내적인 원인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운명이나 진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만날 사람은 운명처럼 만나게 되겠지, 진심은 통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말 될까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연애를 하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신기하게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만 굉장히 운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시작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쩌다 만난 사람이 사실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연애라는 게 이제 관계잖아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면의 힘이 필요해요.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사회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잘 나에게 좀 쌓여 있을 때, 내공이 있을 때 이 연애를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는 여러분의 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고, 상대는 여러분의 표정, 말투, 반응과 같은 신호를 보고 당신의 마음을 추측할 뿐입니다.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면 내 마음은 호감인데 내 몸은 거절의 신호를 보내게 돼요.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지고 단답형에 계속 대답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결국 기술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 사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자연스럽게 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데 나에게는 이 기술이 없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초기 애착 형성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회성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주고받음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타인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는 레이더가 발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둘째로 인지적 과부하와 사회적 불안입니다. 내가 머릿속이 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했지? 재미가 없나? 내가 매력도가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내가 대화를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 상황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가 되게 높으면 사람이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소개팅을 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뭔가 위축되고 불안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이 긴장되면서 로봇처럼 행동하게 되고, 말도 뚝뚝 끊기게 되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셋째, 환경적 요인인데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이 텍스트와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 있죠. 눈맞춤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뇌도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식들의 경험을 하고 연습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뇌가 가는 어떤 길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제가 상담실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정서적 전염 활용하기입니다. 내가 어색할수록 좀 미소를 지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의 뇌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을 조금 열 수가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도 내담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긴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담사도 굉장히 딱딱하게 같이 반응하면 이게 사실 내 되게 깊은 얘기를 하러 오는 곳인데 마음이 딱 다칠 수가 있겠죠. 편안한 공간 안에서 편안한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사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위축되고 나만 긴장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도 똑같이 긴장돼 있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밝은 미소로 반응해주면 상대방이 아 그래도 여기가 좀 안전하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나에게서 상대로 초점 이동하기입니다. 내 말투가 이상한가? 이게 어떻게 들렸지? 이런 내부의 초점을 최대한 끌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을 내가 자꾸 밖으로 상대에게 돌리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할수록 내부의 간섭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훨씬 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연애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면에는 나는 좀 부족해 라는 굉장히 취약한 자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존심을 굉장히 부리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을 취약한 자존감에 대한 방어 기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 안에 자존감이 단단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자아가 무너질까봐 자존심이라는 굉장히 두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긁힌다. 뭐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에 계속 뭔가 긁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날 무시하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자존심을 자꾸 상해하시고 위축되시고 결국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십니다. 아, 아닌가 보다 하시면서요.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 확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자아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굉장히 굳게 믿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호감을 보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어떤 가면에 속고 있는 거야. 내 실체를 진짜 안다면 날 떠나겠지.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나에 대한 자아상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보를 튕겨내거나 왜곡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모태솔로이신 분들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더 해봤으면 됐을 텐데 라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꿍꿍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호감이 가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별로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이니까. 뭐 이런 무의식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랑 자존감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존심을 내가 막 세우고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됐어? 뭐 이런 쿨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지각하면서 내가 자존심을 너무 부리는 건 아닌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냥 내 마음, 내 원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네? 저 사람이랑 더 만나고 싶네? 근데 내 말은 뭔가 틱틱대면서 계속 저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네? 이런 거는 사실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자꾸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기울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연애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높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상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어두운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안아주려고 연애를 하고 관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추상적인 인물을 상정하고 그거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리얼이 아니에요. 내 상상 속의 어떤 인물일 뿐이지. 그걸 자꾸 깨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나만의 어떤 이상형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상처나 실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회피적인 완벽주의적 태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데이팅 앱도 많고 SNS를 통해서 선택지가 무한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는데 이젠 SNS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최고의 사람을 찾느라 내 연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계속 평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완벽주의적인 방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수 조건과 선호 조건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연애할 때 중요한 거 이런 거야.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몇 가지만 정해두시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렇게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만남을 조금 더 지속해 보시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 보는 거는 어떨까? 어쨌든 관계는 만들면서 그 여백을 채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쇼핑하듯이 모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시지는 마셔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연애하기가 어렵다. 연애를 하려면 내공이 필요하다.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준비하고 연애를 하려고 하지는 또 마셔라. 연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조금 되고 있다 하면 여러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곳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 집 학교 하면서 내 연인은 어디 있나? 인연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겠지. 내가 지금 어쨌든 20대, 30대 정말 제대로 된 사랑도 해보고 싶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싶고 이 경험이 결국에는 헤어짐으로 끝나더라도 내가 정말 나중에 좋은 동반자를 고를 수 있는 어떤 맷집, 그 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꼭 하셔야 된다. 하시기 위해서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찾아가셔라. 여러 가지 뭐 동아리도 있겠고 동호회도 있겠고 미팅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경험들을 하면서 다시 성찰해서 보완해서 다시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기 작업과 경험이 합쳐지면 그게 정말 시너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좀 자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나머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 계속 던져드리거든요. 이런 데를 참여를 해봐라. 이럴 때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봐라. 왜냐면 자기 작업만으로는 그냥 내 세계에서 노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험을 찾아 나가셔라 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분이 이론을 넘어 실전에서 관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연애 심리 강의도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영상에서 못다한 더 구체적인 실전 기술과 내면의 치유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